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행한 개표 조작을 규탄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시국회의 행사 전에 자유 발언을 했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올라온 광주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뒤로 늦출 수 없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명박을 구속해야만 정체적 부정선거 18대 대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멀리 계시면 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왜 박근혜가 퇴진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명박을 구속해야 하는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국회의의 음악이 끝나면 곧바로 여러분께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 모두가 선거무효 사안이지만 굳이 경중을 따지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몇 표가 떨어졌는지, 박근혜 후보가 몇 표가 더 올라갔는지 정량화, 수치화,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면 절도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은 유사 사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강도 혐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은 헌법 제11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인 혐의를 방치하고 절도 혐의만 외치고 있단 말입니까? 공작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있어야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맞습니까?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정보원에 취하고 해외 정보청 신설하면 됩니다. 국내 정보 분야는 경찰청, 정보부처로 이관하고 그들도 민주사회의 최고 권력인 시민 권력의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은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2월 19일 투표하셨죠? 그런데 이명박을 비롯한 정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여러분이 투표하기 하루 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투표가 끝난과 동시에 방송 3사를 비롯한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임의로 가공된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제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북 경산시
홈페이지, 경기 남양주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2개 선관위 14,300개의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7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정보센터와 7월 31일 중앙선관위 본청이 있는 과천청사를 방문해서 경찰 7명을 대동하고 1분당 투표수 담당 데이터 담당자 윤옥 사무관을 긴급 체포하려 했지만 그들은 비호하고 내놓지 않았고 8월 1일 미국 연수를 보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윤옥 사무관을 즉시 귀국 조치시키고 우리가 해명을 요구하는 부정선거 데이터 확실한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기억나시죠? 디도스 사건이 있었을 때 로그 파일 어디 있었습니까? 국정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또한 공동정보입니다. 저희가 국정원을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란 공동정보입니다. 이석기의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기 전에 5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요치한 형법 81조 내란죄, 형법 91조 국헌문란죄,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원세훈, 김용판, 이종호, 문상부, 댓글력, 김하영을 내란죄로 즉시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정치적 부정선거의 배우가 누구입니까? 18대 대선을 관리했던 정부가 누구입니까? 이명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가 책임지기 전에 이명박을 먼저 구속하고 진실을 규명한 다음에 박근혜 책임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여러분이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직화해서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선거 쟁송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현행법을 어겼지만 뒤늦게나마 대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26일 10시 50분 오전 10시 5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역사적인 부정선거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18대 대선 선거 무효화시키고 현행법에 적시되어 있는 6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91년 김대중 대통령은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과 같은 미래학의 석학들과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3가지로 압축됐습니다. 민주주의, 정의경제, 요즘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입니다. 또 하나가 남북의 화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 없이 정의경제도, 민주주의 없이 남북화해도 이룩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였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의 마지막 포로는 깨어있는 힘의 조직단입니다. 서울광장에 제가 2차 시국회의 때부터 참석했습니다. 오늘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많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왜 이곳에 시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 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을 구속시켜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상의 은사 리영희 교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진실이다. 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변인, 우리들이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로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진실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 시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대의정치이고 정당정치이다. 그러니 민주당과 제1야당은 힘을 합쳐 시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시판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중앙선거관련의 노동조합 위원장 한영수, 전 안전기획부 정책과장 김필원 등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공동점검이라는 것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의 철학이 국민은 하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철학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하늘이고 국민이 대통령이었던 시대를 지나서 시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헌법 전문에 불의에 안거하는 무제한 국민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친일과 기회주의자들이 오욕과 탐욕으로 일그러 만들어놓은 현대사 바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 악귀의 자식들, 괴태 세력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들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사형을 당한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죄목은 북헌문란죄였습니다. 내란죄와 북헌문란죄를 자행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전 선관위원장 김능환, 상임위원 이정호, 사무총장 문상보, 원세훈, 김용판, 댓글녀, 김하영 등을 3.15 부정선거보다 더 극악무도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천인공노할 개표 조작을 자행한 이 사람들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이 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진정한 민주주의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왔습니다. 5월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시민 여러분,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교련복을 입고 죽어갔던 당시의 고등학생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민주주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7년 6월 남성으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유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권자의 권리에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 대통령, 국회의원,
너희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대신해서 4년과 5년만 위임할 것이다. 그러나 국기를 문란시키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거 때문에 안 되면 스스로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선거만 지나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의정치, 정당정치,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직접 민주정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어저께 부정선거 백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나자 더 이상 구걸정치하지 말아라. 오로지 시민만 믿고 가라. 비겁하고 비굴한 정치하지 말아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만 믿으면 정치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박근혜 정권 퇴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스님, 호남의 5대 종단이 뭉쳤습니다. 전도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5대 종단이 뭉쳤습니다. 당시에 현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대 종단이 뭉칠 수 있는 것은 상사와의 꽃과 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씨 덕분에 5대 종단이 하나로 뭉쳤다. 무슨 말씀입니까? 5대 종단이 박근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선거로 도둑질한 정물정권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 문화재 도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하나만 더 재미있는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스님께서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5대 종단이 뭉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수천의 신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절에 주님은 주지 스님의 약자라고 해서 한 번 더 웃겼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갑시다. 저희는 저희가 분석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직하고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7월 2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7월 29일 우리가 개표 조작의 증거를 포착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씨가 하계 효과를 조기에 그만두고 저도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날, 8월 28일 무슨 일이 있었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수사 발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희 선거소송인단과 통합진보당의 최루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개표 부정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송파구 선관위 담당자는 7월 말에 중앙선관위로 파견되었고, 중구 선관위 담당자는 종로구로, 종로구 선관위 담당자는 관악으로 갔습니다.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도 시국회의에 제가 7월 26일 날 자유발언 신청했는데 50일 만에 오늘 처음 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공지사항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정선거 백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백서 다음 주부터 내일 대한문 8시에 저희가 집회를 합니다. 매주 대한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소송인단 어렵지 않으시죠? 6글자만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2개 선관위 14,300개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 모두
올려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천안함 진실알림이 신상철 대표 알지요? 신상철 대표와 신상철 대표이사가 서프라이즈 대표이사하고 있을 때 저는 홍보이사였고, 신상철 대표가 진실의 길 대표이사입니다. 진실의 길 방송 홍보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의 신뢰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신분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정동영, 손학규, 박원순 등을 비롯한 23명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의 유세단장과 유세팀장과 홍보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다시 서울에 와서 서울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까?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원칙이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시가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무슨 상식이 있으며 원칙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조금 전에 수많은 분들보다 수가 작지만 여러분이 유튜브 검색창에 개표 조작만 검색해 보십시오. 수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경찰 7명 데리고 7월 30일 중앙선관위에 갔습니다. 그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들이 저희 자료 보면서 개표 부정 맞다고 인정한 동영상까지 있습니다. 보셨죠? 보다 더 많은 분들 보시고 분노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무관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직책은 시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서 경찰차로 벽을 치고 있지요. 이 모든 게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할 사안입니다. 왜 고소하지 않는지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광주는 이렇게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으면 혼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외치십시오.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평화행진을 시작하고 외신들이 보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리행진을 시작해야만 여러분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공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재외동포단체와 연대 중에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동포연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동포연대,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 민주연합, 세계 각지에 베를린에서, 파리에서, 보스턴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홍콩에서, 도쿄에서 매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저희의 자료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유엔에 부정선거 청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유엔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에 대해서도 미국의 박사급 전문가들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확인만 되면 세계 각지의 CNN, 알자지라를 비롯한 모든 언론사에 기사화 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정신을 4월 혁명, 5월의 노래, 6월의 함성을 다시 한번 발현시켜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주권을 찾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계속하면 내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대한문 집회에서 목이 쉬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선거 소송인단 이 6글자, 선거 소송인단 이 6글자만 기억하셔서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못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과 함께 선거 소송인단 검색해서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왜 박근혜가 퇴진할 수밖에 없는지 자세한 사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씨는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100% 선거무효입니다. 100% 선거무효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 쟁성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200일이 지난 9월 26일 날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기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 서울광장에서, 청계광장에서, 대한문에서, 대구의 수성로에서, 부산의 서면에서, 광주의 충장로에서, 전주의 포화박하점 앞에서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갑시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에서 한 발만 더 나갑시다.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 이것을 규탄해야 합니다. 개표 부정, 개표 조작 규탄하면 박근혜 스스로 내려올 것이고 새누리당 스스로 자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물어뜯을 것이며 국민 앞에 항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권력을 능가하는 권력은 그 어떤 권력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민 권력을 위협하는 그 어떤 권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우리 앞을 막아서면 단호하게 하게 됩니다. 경찰의 정의로운 경찰들 폴레대항 조직이 있습니다. 황운하 경무관을 비롯한 이지은 경감, 양영진 경감, 김종국 경위 등을 비롯한 정의로운 경찰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들이 결코 그이태 세력에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민주경찰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경찰들이 있으면 오로지 시민의 명령만 따르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민주시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80년 5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의 문제, 강정의 문제,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문제,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해? 기태 세력 박근혜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작년 대선 과정에 가장 큰 이슈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정치민주화는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민주화는 평등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탕 발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비태 세력보다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민주정부를 구성해서 여러분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비태 세력을 축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마감하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씀드렸고요. 내일 대한문 앞에서 8시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도선작 보시고요.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시면 선거소송인단 꼭 기억하셨다가 검색하시고 확인하시고, 그것도 못 믿겠다 싶으면 여러분 각 댁에 해당되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가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받은 자료 제공받으세요. 그래서 대조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무모하게 우리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결연하게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함께해서 시민주권시대에 같이 가는 거죠? 네. 여러분만 믿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16일날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처음으로 선거 쟁성을 한다 그랬죠. 중앙선관위의 변호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법무법인 발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기억나시죠? 2층에서 비웃고 있었던 이인규 기억나시죠?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고 감사원장을 하려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정동기 기억나시죠? 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요. 광노현 교육감 아시죠? 광노현 교육감 맞상대 변호인,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 맞상대했던 변호인, 이명박 차남 김재정 씨의 도곡동 땅을 변호했던 변호인,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의 4,000원이 공천연금 받았던 김옥희 변호했던 변호인, 미디어학법 날치기로 정편이 만들어졌죠. 미디어학법 날치기 변호했던 변호인, 이명박 정부 때 모든 낙행을 변호했던 곳이 법무법인 발언입니다. 이것도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9월 26일 이 싸움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편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고 싶다면 9월 16일 오전 10시 50분 손에 손잡고 대법원으로 가십시오. 대법원에 가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대법관들 쫄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의 비호 아래 평생을 살았지만 시민이 모이면 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쫄지 않으면 상대방이 쩝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대통령 권력을 바꿔야 국정을 해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선거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귀태 세력들 물러가고, 귀태는 뭐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귀의 자식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우리 사람다운 사람끼리 사람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